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연평해전 유가족 등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는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보훈 정책을 예고한 것인데요. 특히 이날 오찬에 앞서 호국 영웅들과 유가족들이 입장과 퇴장할 때 국방부 의장대 도열이 이루어졌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와 같은 빨간색 카페트도 깔렸습니다. 제 같은 전 정권 때와 달라진 모습에 네티즌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현충일 추념사는 대통령이 매년 빼놓지 않는 주요 연설 중 하나입니다. 호국 보훈 정신을 고려해 통상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왔는데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근본 인식을 담은 연설인 만큼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대체로 대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원칙적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에 근거해 엄정한 대처와 함께 평화와 통일이라는 단어가 자주 연설에 언급됐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고요. 이듬해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3개월 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2016년 추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환경 제재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아예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안보관보다는 호국보훈 정신을 고리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등의 통합 메시지를 부각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평화 안보관과 관련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였는데 주로 한미동맹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평화와 대화라는 말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추념사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현충일 추념사는 어땠을까요? 추념사 첫머리부터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추념사 첫머리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이란 표현은 매우 평이한 수준의 표현이지만 여기에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라는 수식이 붙은 것이죠. 앞선 정부 추념사에서 한국전쟁, 6.25 전쟁 등으로 북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세 문장에 걸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엄정한 대처라는 표현과 함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거의 모든 전 정부가 정치적 수사와 원칙적 수준에서라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 통일, 평화 이런 단어를 언급한 것과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실제 행동으로도 옮겨지고 있죠. 일단 전 정권의 평화 기조 속에 득세한 군 장성들을 모조리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무력 시위에 미사일 무력 시위로 맞받아치는 일이 있었지요.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 8발을 쏜 데 대해 한미도 정확히 8발의 SRBM을 발사한 것인데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비례해서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티포텟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군사적 대응 말고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이틀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사륙용사 추모비를 참배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뭐 그렇게 특이하고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이날 현직 국무총리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 참배한 것은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총리가 참배한 이후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초청해 오늘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문재인 정권이 천안함과 연평해전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냐, 이걸 먼저 되짚어 봐야 할 듯한데요. 문재인 정권도 이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유족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현충일을 앞두고 6.25 전쟁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피격 희생자 유족 등 24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날 오찬장 테이블 위에는 식사 메뉴판 한 장과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장면 등을 찍은 문재인의 사진 5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의 사진 중에는 문재인과 함께 북한 김정은이 등장하는 사진도 2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사진을 본 뒤 급체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자식 잃은 부모들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모셔놓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비판이 쇄도했었죠. 자, 이날 이후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초청한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고 오늘 오찬은 어땠을까요? 윤 대통령은 이날 호국 영웅과 가족을 최대한 예우를 갖춰 대접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배치돼 참석자들을 맞이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층 입구에 레드카펫도 깔렸습니다. 외국 정상의 방안에 준하는 예우를 표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북한 목함질의 도발의 피해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아 소령의 모친 황덕희 씨 등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마련한 자리로 대통령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며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는 예우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또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강력한 보훈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 생각한다며 국방과 보훈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같은 윤 대통령의 깍듯한 예우에 호국 영웅들도 화답하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은 천안함이 북행 소행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언론, 정치, 교육계에 많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 유공자 지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평도 포격전 때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호복 씨는 아직도 연평도 폭격으로 말년휴가를 나오던 도중 복귀하다가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 이분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맺힌 게 많았나를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분명한 어조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또 강한 국방력과 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죠. 또한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는 예우를 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실행에 옮겨지길 바라고 근본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